여러분 당장 다음 달 6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길거리를 나가보세요. 붉은 악마 티셔츠가 보이나요? 식당에서 축구 이야기를 하나요? 심지어 올해가 월드컵 해인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유럽 빅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황금 스쿼드입니다. 이 선수들의 몸값을 다 합치면 수천억 원이 훌쩍 넘어가죠. 과거 같았으면 벌써부터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편의점마다 월드컵 한정판 맥주가 깔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80%가 이번 6월에 월드컵이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역대급 스쿼드를 데리고 역대급 무관심이라는 정말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곰브리핑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면 크게 두 가지의 거대한 분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린 중계권 선점 다툼이고, 두 번째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 이놈의 중계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상황을 아주 쉽게 동네 잔치에 비유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한가운데 있는 큰 광장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도 뛰어놀던 꼬마들도 그냥 고개만 돌리면 잔치를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지상파 TV 중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돈을 가진 외부 자본이 잔치 주최 측의 돈을 뭉텅이로 쥐어주고는 잔치 구역에 거대한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특정 앱을 깔고 유료 가입을 한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월드컵 중계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지상파 3사가 합심해서 피파에 중계권료를 내고 온 국민이 TV만 켜면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거대 채널에서 독점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한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과거 지상파 3사가 피파에 냈던 중계권료가 약 1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자본이 참전하면서 이 금액이 2000억 원을 우습게 돌파해버렸습니다. 적자의 허덕이는 지상파 TV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지상파의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본 방송국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손을 놔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메인으로 중계하지도 못할 대회를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홍보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현재는 지상파 한 곳만 140억 원을 지불하여 공동 중계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아침 교양 방송부터 저녁 9시 스포츠 뉴스까지 하루 종일 태극전사들의 훈련 모습과 상대 팀 전력을 분석하며 축구 붐을 일으켰을 텐데, 지금은 TV를 틀어도 월드컵의 월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의 하루를 상상해볼까요? 퇴근하고 치킨집에 가서 TV를 봐도 월드컵 예고편은 안 나옵니다. 스포츠 뉴스를 봐도 프로야구 이야기뿐이죠. 내가 굳이 스마트폰에서 복잡하게 OTT 앱을 켜고 축구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월드컵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겁니다. 국민들의 무관심은 갑자기 축구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철저한 자본 논리에 의해 월드컵이 우리의 시야에서 강제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중계권 싸움 때문에 TV 노출이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중계가 숨겨져 있어도 진짜 재미있고 기대가 되면 사람들은 기를 쓰고 돈을 내서라도 찾아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스스로 축구에 대한 스위치를 차갑게 꺼버리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정확히 한 곳을 향하고 있죠. 바로 정몽규 회장과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최고급 한우 툭불 등급 고기와 세계 3대 진미인 트러플 캐비어를 다 모아놨다고 상상해보세요. 주방에는 세계 최고의 미슐랭 요리사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식당 지배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비싼 재료들을 전부 맹물에 냄비째 던져넣고 라면 스프로 대충 끓여버리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딱 이 꼴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 네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만 단순 계산해도 2000억 원이 가볍게 넘어갑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부러워할 꿈의 라인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엄청난 선수들을 데리고 치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성적을 보면 한숨을 넘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선수단 전체 몸값이 우리 돈으로 고작 20억 원도 안 되는 피파 랭킹 130위권 국가를 상대로 쩔쩔매며 무승부를 캐거나 간신히 한 점 차이로 이기는 충격적인 졸전을 거듭했습니다. 수익률 1000%를 낼 수 있는 막강한 자본을 쥐고도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의 썩은 뿌리가 있습니다. 대표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 선임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국가대표팀이라면 수십 명의 전력 분석관과 기술위원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쪼개고 우리 선수들의 성향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전술가를 모셔와야 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은 철저한 데이터나 투명한 시스템이 아니라 꽉 막힌 인맥과 회장님의 독단적인 입김으로 결정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이 생각했던 월드컵 감독 선임 절차와는 달라버리게 된 거죠. 협회의 심장부를 채우고 있는 축구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협회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전문가들이 회장님의 심기만 살피며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전략도 없고 미래 비전도 없는 껍데기뿐인 행정에 결국 죽어나는 건 그라운드 위에서 피땀 흘려 뛰는 우리 선수들 뿐입니다. 전술이 없으니 선수 개개인의 압도적인 개인기와 투지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해적 축구를 남발하게 되죠. 결국 선수들은 줄부상에 시달리고
팀 조직력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총극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축구 팬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아예 체념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계권 다툼으로 편하게 축구를 볼 권리마저 빼앗긴 마당에 굳이 내피 같은 시간과 감정 노동을 해가며 축구협회의 지긋지긋한 정치질과 답답한 경기력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한국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가 뛰는 월드컵은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안팎으로 골마 터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장 다음 달 우리는 운명의 조별리그 본선을 치러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국가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까요?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아주 치명적인 룰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조별리그 통과 방식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3위. 팍팍한 취업 시장에 비유해볼까요? 48개국 체제에서의 조별리그 통과, 즉 32강 진출은 이력서, 서류 전형과 같습니다. 각 조 1위와 2위는 프리패스고 3위를 해도 전체 성적을 따져서 32강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치명적인 오타만 안 내면 웬만해선 다음 라운드로 올려 보내주는 겁니다. 해외 유명 축구 통계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눈 감고도 올라가야 정상인 수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마주하는 32강에서 16강으로 넘어가는 길목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압박 임원 면접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전술적 실수나 체력 저하로 바로 짐을 싸야 하는 잔혹한 데스매치의 시작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려 75%였던 우리의 생존 확률이 16강 문턱 앞에서는 단 18%로 곤두박질 칩니다. 조별리그 통과 확률과 16강 진출 확률의 차이가 무려 4배 이상 폭락하는 겁니다. 스페인이나 콜롬비아 같은 강팀들의 체계적인 압박 수비를 상대로 아무런 세부 전술 없이 선수 개인기만 믿는 해적 축구가 과연 토너먼트에서 통할까요? 선수들의 개인 능력치만으로 18%라는 바늘구멍을 뚫어내야 하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10년 넘게 유럽 최고 무대를 호령한 손흥민 선수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소중한 월드컵이 축구협회의 지독한 무능과 자본가들의 중계권 다툼이라는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역대급 황금세대라는 찬사가 무색하게 텅 빈 거리와 국민들의 싸늘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 선수들은 외로운 고군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최고급 다이아몬드들을 쥐고도 동네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다루는 이 기막힌 상황.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정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마음 편히 월드컵을 즐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곰브리핑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뼈아픈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역대급 스쿼드를 갖췄지만 역대급 무능이라고 생각되는 협회가 이끄는 2026년의 국가대표팀. 당장 대회가 코앞이지만 지금이라도 판을 완전히 엎고 협회 수뇌부를 전면 교체하는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가 눈앞이니 일단 모든 비판을 덮어두고 기적같은 16강 진출을 위해 선수들에게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축구 협회는 바뀔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이 지독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축구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곰브리핑은 한국 축구를 늘 응원합니다.